이 영상을 보시는 것이 올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파기 환송심이 6월 18일로 연기되면서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이재명 대표를 대선 전 유죄 선고를 내리기 위해 재판을 서둘러 진행을 했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지 않으면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탄핵을 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고등법원이 6월 18일로 재판을 연기함으로써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논란이 일단락되었습니다. 만약 이 일정이 계속 진행이 되었다면 국가적 혼란과 증시에도 악영향이 있었을 텐데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 제가 2주 전에 올려드린 코나아이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때 코나아이는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재료 소멸로 급락을 한 상태였는데요. 이때 세력의 의도 분석 꼭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관점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복귀 차원에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고점에서 코나이 대표가 이달 초에 45억 원 주식을 매도했다는 악재 뉴스가 나왔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이재명 기본소득 공개 안 한다라는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고점에서 투매 물량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28%까지 하락을 한 건데요. 자, 이런 고점 구간에서 대주주 매도 뉴스가 나오고 재료 소멸성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강력한 매도세가 출회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러면 실전 투자자 관점에서는 고점에서 대주주가 팔았네, 나쁜 놈, 이재명이 갑자기 공약을 철회했네, 이재명 개 XX 이렇게 욕할 것이 아니라 이 고점에서 팔아야 되는데 호재 뉴스가 아니고 악재 뉴스가 나왔다고? 이상하네 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재료 소멸로 하락을 했으면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곳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물량을 받아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네,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기본소득은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서 국민들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즉 인간의 존엄성을 최소한으로 지킬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을 해주는 개념이고요. 지역화폐 제도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일정 금액의 돈을 소멸성 쿠폰 형식으로 국민에게 지급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는 지금 갑자기 미중 패권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자 지금은 파이를 나눌 때가 아니고 다시 파이를 크게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상황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정책을 철회한 거고요. 지역화폐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따라서 코나이는 지역화폐 관련주이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런 흐름은 악재처럼 보이는 뉴스를 내보내서 사람들에게 손절을 유도하고 그 물량을 밑에서 받아서 물량 소화를 하고 다시금 들어 올리려고 하는 세력의 운전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주주 매도는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물론 대주주 매도는 악재임이 분명한데 금액이 작죠. 이 종목 시총이 오늘 기준으로 4,790억인데 대주주 매도 물량은 약 45억입니다.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 악재처럼 보이는 뉴스를 중요한 자리에서 내보내서 하락을 시킨 이후에 다시 그 물량을 받아서 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주 작은 금액을 일부러 대주주라든지 임원진들이 매도를 해서 그것을 뉴스화해서 내보내면 자세히 뉴스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대주주가 매도를 했네, 이런 생각에 급하게 물량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례를 악용해서 개인들의 물량을 저점에서 받는 그런 사례가 실전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제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가정이고 전제입니다. 진짜로 여기가 악재이고 세력들이 털고 나간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 종목은 개인들의 물량을 악재를 이용해서 받은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라면 다시 물량을 받은 이후에는 급등을 해서 주가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나이는 악재로 인해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고 나서 이런 구간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었고요. 그 이후에 이러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횡보를 한 다음에 이번에 파기 환송심 연기 이슈로 이렇게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전고점 부분까지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자, 결국 이러한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음봉은 가짜 악재를 이용한 매집으로서 작용했다고 다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음봉이 강력한 매집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을 하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 구간에서 돈을 썼다면 수익폭이 고작 몇 프로입니까? 50%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이러한 저점을 기준으로 한번 매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었다면 지금 자리는 이재명 대표의 악재도 사라졌고 이러한 고점을 넘어선다면 신고가로 더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온 만큼 다시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차트킹이 다시 한번 매매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놓으세요. 제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매일 급등하는 종목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종목을 소개해드릴 때 이런 행위가 만약에 매도가 아니라 매집이라면 이 종목
이러한 고가권을 돌파하기 위해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신고가가 진행이 된다면 더 크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로 매물대 분포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요. 코나이의 월봉 차트인데요. 현재 이러한 고가권까지 전부 다 물량이 소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 구간이 이 매물대까지이고요. 그 이후로 남은 매물대에 있는 물량을 보면 10%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차트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매물대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곳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고, 매물대 분포로 보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물대가 10% 남짓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전체 구간을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더 추가적으로 들어 올려야지 마진이 남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거래 대금이 이 구간에서 많이 터졌고요. 이 박스가 매집이 진행된 가격대라면 그 박스만큼 주가를 들어 올려야 마진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가권을 선으로 그어보면은 이러한 역대급 신고가 부분까지 가격 체크가 되는데요. 지금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약 90% 정도 수익 구간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전제값을 가지고 지금부터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전 기준은 이러한 장대 음봉의 끝자락이 손절 기준선이 돼서 이 구간이 이탈을 하면 손절을 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이런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시세가 나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했다면, 참고로 요 깨진 거는 넥스트 거래소에서 적은 거래량으로 깨진 거고, 실제 거래는 이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깨진 거는 깨진 게 아닙니다. 자, 지금은 이러한 장대봉이 나왔기 때문에 장대봉을 중심으로 새로운 매수 기준을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비록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아직 이러한 고점에 있는 물량을 완전히 소화를 해주지 않았고, 상한가 잔량도 많이 쌓아놓고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갭상승으로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음봉으로 조정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매수의 기준은 이러한 장대봉의 중심 부근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구간이 눌림대에 훼손하지 않고, 또는 훼손했다 하더라도 빠르게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면 그러한 구간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 구간이 깨지면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매수 자리는 이러한 절반 자리에서 매수를 못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을 때 돌파 매매로 접근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결국 이 구간이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신고가를 넘어서서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결국엔 이러한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러한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한 고점이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돌파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전에 좀 더 빠르고 싸게 매수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장대봉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런 눌린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신다면 좀 더 싸게 매수를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런 눌림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싸게 매수를 하고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종목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 하락을 해서 흘러내리면 2, 3%의 손절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이런 돌파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는 이미 이러한 눌림 자리를 다 겪고 나서 확인을 하고 나서 돌파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하고 매수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이고, 만약에 돌파한 척 했다가 바로 이렇게 눌러버리면은 손절을 못할 경우에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매수하자마자 수익이 나는 것이고, 손실 구간 없이 무손실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매매로 볼 수가 있겠죠. 각 매매 자리가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본인에 맞는 선택을 하셔서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종목들의 세부 타점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에 매수 타점이 오면 이런 식으로 구간을 정해드린 이후에 매수를 할 수 있도록 신호를 보내드립니다. 어려운 장에서도 저와 함께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시크릿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세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점방 입장 방법은 영상 소개란이나 댓글창에 링크 주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링크가 타점방 링크인데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단한 설문이 나타납니다. 설문 맨 위에는 무료로 받고 싶은 서비스 선택란이 있으니 원하시는 서비스를 선택을 해주세요. 중복 체크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서비스를 모두 선택하셔도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빠르게 작성을 해주세요. 1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타점방은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면 수급이 꼬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도 일부러 하락을 했다가 오르는 일이 많아서 불가피하게 제한된 인원만 받고 있습니다. 인원이 다 차기 전에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게 시장에 나오는 뉴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뉴스방에도 들어오세요. 저희가 그 어떤 방보다 가장 빠르게 최신 뉴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자, 뉴스방은 타점방 밑에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자, 뉴스방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뉴스들만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벌써 구독자가 3,000명이 되어갑니다. 시청자분들의 사랑으로 계속 성장하는 채널인데요. 매일 좋은 종목과 투자 기회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뉴스를 읽고 섹터별로 분류를 하고 유망 종목을 발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귀찮고 힘든 일을 제가 대신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은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많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5년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벌써 실감이 되시죠? 변화는 늘 기회를 가지고 옵니다. 그 기회를 제 채널에서 함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점방에서 뵙겠습니다.